여러분 반갑습니다. 뷰티샵 매출상승연구소의 송진 원장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의 매출을 팍팍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 우리가 1인 뷰티샵일 때 참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컨설팅을 하다가 지금은 좀 매출이 많이 올라서 이런 고충도 있네요. 원장님 왜 이런 걸 진작 몰랐을까요? 진작 느꼈으면 원장님께 한번 이것도 고민을 이야기해 볼 텐데 말이죠 하고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원장님들, 우리가 저와 컨설팅을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고객은 왕이다는 아주 옛날 예적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고객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손님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고객은 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직종에 고객들이 왔을 때 굉장히 자기의 그 서비스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고민은 무엇이냐? 바로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근데 이게 무슨 고민일까 하는데 우리 원장님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원장님은 처음에 오픈을 하고 1인 뷰티샵이다 보니까 손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선만 보여도 문을 먼저 싹 열고 또 이제 손님이 관리를 받고 나면 문을 열어드리고 이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가 무슨 문제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들 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와 컨설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우리는 미용인, 그냥 미용인이 아니라 미용 전문가가 됩니다. 그쵸? 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동네에서 여기에서는 나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는 여기서 최고의 이 분야의 미용 전문가입니다. 그죠? 손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끔 나를 브랜딩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나를 브랜딩 했을 때 우리가 언행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언행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손님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인가. 작은 거 하나에서도 달라짐을 느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손님이니까 우리 내 집안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그렇게도 해주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어. 내가 문을 열어주고 닫아줄 때 언어의 차이 한마디로 고객들이 우리를 전문가로 위신 있게끔 우리를 좀 본다던가 또 하나는 그냥 뭐 서비스 해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한다던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들께 하나 예를 드리자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저는 초청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여기저기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회사 사장님들이 우리 샵에 와서 한국식 교육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초청을 받고 가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제 입장은 초청을 받고 가니까 아주 그냥 어깨가 으쓱하고 가죠. 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참 재밌는 곳이다. 아, 이렇게 일하면 일할 맛이 나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보고서 아, 참 이거는 진짜 배울만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월급 주는 사람 위주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지시를 내렸을 때 말을 듣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걸 직접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많이 정해져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계급이라 할까요? 계급은 아닌데 직급이라고 할까요? 직급에 따라서 굉장히 위신이 서고 안 서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미용실을 이제 초청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가장 먼저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이제 큰 샵에는 문지기 있고 없는 곳도 있죠. 문지기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요.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가장 먼저 맞이하나요? 바로 샴푸를 해줄 분이 먼저 맞이를 합니다. 샴푸 해줄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거냐 물어보고 샴푸를 먼저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샴푸를 하러 고객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게, 이거 참 특이하다 했던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한국은 고객은 왕이다라는 서비스를 할 시절이에요. 제가 갔을 때가. 근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그 샵에서는, 우리가 대형 샵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고객이 오면, 손님이 오면, 먼저 이제 스텝이 가서 인사를 하고 오늘 어떤 걸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하죠. 그러면은 카운터 매니저가 이제 가운과 이런 거를 준비해주고 또 이제 어떤 선생님 손님이네, 어떤 선생님한테 뭘 하러 오셨네 하고 전달을 하죠. 그러면 그때 자, 그 선생님의 전달을 하면 그 선생님의 우리 팀끼리 맡은 스텝이 와서 가운을 입혀드리고 또 이제 모시고 갈 때 또 우리 그 담당 선생님께서 자기가 손님이 있으면 못 나오더라도 없으면 나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가면서 샴푸실로 모시고 가면 되겠다는 이런 정갈스런 고객을 맞이하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갔더니 한국과 다른 점이 뭐였냐면 무엇을 하든 누구를 찾는 손님이건 간에 디자이너들은 저기 안쪽 테이블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쪽 테이블에서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뭔가 의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는 그 직원이 와서 샴푸실로 모시고 가고 샴푸를 끝내고 자리에 그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준비 마무리를 모든 걸 끝낼 때까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습니다. 너무 저는 그때 당시 이거 참 센세이션한데 너무 신기한데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이 없지? 약간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처음 갔을 때 그때가 이제 2004년이던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그걸 처음 봤으니까 한국에서 나는 브랜드샵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정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느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 직급별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야지 그걸 따르지 않는 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샵도 1인 샵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중국은 분업화가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펌을 하는 사람 따로, 염색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이제 샴푸 해주는 사람 따로, 그리고 드라이를 해주는 사람 따로, 그리고 이제 커트 해주는 사람 따로인데 가장 직급이 이제 높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커트 해주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장 안쪽에서 편하게 차도 마시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샴푸하는 사람이던가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준비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야 이렇게까지? 라고 놀랬던 거는 펌을 그러니까 커트를 하고 이제 펌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고 펌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펌을 하는 사람이 와서는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디자이너라고 하면 펌은 앞머리 정도, 우리 사이드, 여기 탑, 여기까지는 말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커트만 할 뿐이지, 그리고 드라이 정도까지 만져주는 거, 모발 이런 거 정도까지 하지, 펌을 뭐 한 개라도 말아준다? 없어요. 그리고 염색도 염색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염색 바르는 동안 디자이너는 그 뒤에 가서 그 테이블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차 한 잔씩 하면서 여유를 즐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고객은 왕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렇게 자기 위신만 차리는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머리를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바로 분업화가 철저히 돼 있고, 또 존경심을 느끼게 하는 대우를 철저히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가위를 잡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대우를 철저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1인 샵이면 우리가 1인 샵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까? 전문가죠. 그러면 우리도 전문가 대우는 철저히 받으면서 고객한테도 친절하게 정감 있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을 열어주지 마라는 아닙니다. 혼자 있는데 한가하면 문 열어주고, 저도 합니다. 한가할 때. 자,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 자, 잘 보세요. 문을 열어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고객한테 또 정감 있게 보이고, 또 나의 위신도 좀 떨어지지 않고, 또 고객이 야, 나 손님인데 권리를 찾지 않을 것인가,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손님이 처음에는 문을 이렇게 열어주다 보니까 문을 안 열어줬을 때 몇몇 손님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도 봤답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이렇게 눈치를 보면, 왜 우리가 왜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슬쩍 보면 이게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아닌지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을 항상 열어주지 않아도 친절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특별히. 그리고 단어 하나가 또 있죠. 당연히.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말을 썼을 때 우리는 참 친절한 사람이 되고 나의 위치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라는 말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은 당연히 문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고객들한테 완전히 정말 고객은 왕이다라고 모셔야 될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문을 열어주는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제가 문 열어드려야죠. 우리 손님이신데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연히 라는 말 때문에 손님들이 문 열어줌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 우리가 집에 오는 손님이라면 뭐 가끔 오시니까 상관없어요. 당연히 문 열어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샵으로 오는 손님들은 어때요? 그 한 분만 오나요? 아니죠. 하루에도 몇 명씩 오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당연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손님이 바빠지면 당연히 열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손님이 당연히 열어준다더니 바빠지니까
이젠 안 열어주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는 원자님도 저한테 있었으니까요.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는 원자님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이제는 당연히를 빼고 특별히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 우리 손님 특별히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하, 평소에는 안 열어주는데, 평소에 뭐 매일 열어주는 게 아닌데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열어주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원장님들. 이 단어가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있어요. 당연히, 특별히. 당연히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 원장님들은 무엇을 했을 때, 뭔가를 행동할 때 뭐든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특별하게 이 고객을 생각하는 순간이 되고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선물해주는 듯한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고객의 지갑을 여는 마법 멘트에서도 들은 기억이 납니까? 자, 특별히 라는 말을 상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별히. 자, 이 특별히란 말이 특히 우리 1인 뷰티샵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기보다 맞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경험했고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원장님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있고 큰 뜻이 있네요, 원장님. 그 말 하나 때문에 제가 달라짐을 느끼고 손님들도 저한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내가 친절하지 않으니 뭐 정감이 없다느니 뭐 사람이 변했다느니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원장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원장님들이 뭔가 내가 손님들한테 무얼 해줄 때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특별히 우리 손님은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라고 바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은 친절하면서도 위신 있는 원장님이 될 거니까요. 자, 우리 원장님들 오늘 중국에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원장님들과 이런 고민이 있는 원장님의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아, 또 중국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손님을 이제 시범을 해드리고 같이 나가서 인사도 해주면서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를 했을 때 중국의 손님들이 야, 한국의 진짜 서비스는 너무 친절하다. 중국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면서 아, 그래, 그러면 이거를 중국에서 요 반 정도만 접목하면 딱이겠다 라고 해서 또 이제 그런 거를 접목해서 그 중국 사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경영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에피소드 이야기는 또 우리 원장님들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영상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원장님들 내가 문을 열 때 아니면 무언가 행동할 때 당연히라는 말을 썼다면 이제부터 특별히로 바꾸자는 것. 또 하나, 우리 원장님들이 내가 직원이 있는 샵이다. 그렇대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열어줄 때 특별히라는 말을 쓰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뭘 하지 않는다면 직원이 문을 열게 해야지 우리 원장님의 그 위신이 서죠. 그쵸? 우리 원장님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 당연히 특별히 이런 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죠? 안녕.